친척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동생 태어나면 찬밥 되겠네. 이제 동생 태어나면 너 어떡하니? 뭐 이런 얘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 입을 막을 순 없어.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순 없잖아요. 혹여라도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동생을 기다리는 첫째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피해야 할 상호작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생이 태어난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기쁜 일인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첫째 아이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동생이 왔을 때 아이가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모님의 관심은 아무래도 좀 더 어린 아이에게 그쵸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집중이 될 텐데 이걸 첫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동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 동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동화책들을 읽어주세요. 동생에 관련된. 근데 그 동화책들이 아이들에게 그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한 명 키우잖아요. 이제 동생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아는 친구가 이번에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그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 적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고민하고 조금 더 살펴봤더니 그 이유가 동화책 속에 있더라고요. 동생은 냄새가 나요. 동생은 울고요.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는 동생한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전개가 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생을 사랑해. 내 동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앞부분에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 동생은 냄새가 나고 울고 시끄럽고 나를 방해하고 엄마는 동생한테 가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동생만 안아주고 나는 안 안아줘. 이런 글도 제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기승전결이 책 속에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엄마의 사랑은 우리 둘 다구나. 또는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지만 동생이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동생은 냄새가 나?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더 동생을 많이 안아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승전결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동화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나도 모르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여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죠. 엄마는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옆에서 우유도 줘야 되고 동생도 안아서 재워줘야 되고 그렇지만 동생이 빨리 잠들면 엄마가 더 많이 놀아줄 거야.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있잖아 젖병도 흔들어 볼 수 있고 좋은 일도 되게 많이 생겨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모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하지만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확장해서 해주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주더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 되고 조금 아이가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책이 좋더라도 부모님들이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이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책이 아니더라도 친척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동생 태어나면 찬밥 되겠네. 이제 동생 태어나면 너 어떡하니? 뭐 이런 얘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 입을 막을 순 없어.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순 없잖아요. 혹여라도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화들짝 놀라면서 전혀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건 아니야. 동생이 2명 생기면 엄마는 2명인 엄마가 되잖아. 그럼 사랑이 더 이만큼 커져서 엄마는 더 많이 안아줄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해줄 수 있어. 1명 있는 엄마보다 2명 있는 엄마가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모님들이 동생을 기다리는 첫째 아이에게 많이 하는 실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에 아빠와 많은 것을 하라고 아빠한테 아이를 미루는 것입니다. 물론 미루는 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동생이 태어나면 아무래도 엄마의 손이 덜 가게 될 테니까 씻는 거라든지 뭐 다른 준비들, 뭐 잠을 자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빠와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연습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이제 아빠랑 뭔가를 하라고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더 엄마한테 집착하게 돼요. 아니, 내가 맨날 엄마랑 같이 잤는데, 나는 엄마랑 매일 같이 씻었는데 왜 갑자기 엄마가 이러지? 거기다 이제 엄마가 배까지 나오고 이러면은 체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도 있다 보니까 감정도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가 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짜증내는 일도 많을 거고, 자꾸 이제 아빠가 조금 더 육아에 참여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동생이 딱 왔어. 동생이 왔는데 어때요? 더 이제 이게 현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자꾸 엄마가 나를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 입장에서는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 양육자가 내 제1의 애착 대상인데 나를 거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게 뭐 또 한 가지 예로 아이들이 동생을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때리는 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보면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동생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을 때 공격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전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래도 우리 애는 때리지 않아요 이러시는데요. 그게 지나서 나타나요. 왜냐면 탐색기가 있거든요. 그 한 3개월, 5개월 정도 탐색기 동안 부모님이 자꾸 이제 동생이랑 뭔가를 할 때 거부적인 메시지를 보였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몰랐는데 몇 번 이렇게 만지는데 혼난다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쟤 뭐야? 왜 얘한테 내가 뭔가를 할 때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지? 내가 왜 자꾸 혼나게 되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제 기분 나쁘다. 뭔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지고 뭔가 그 분노가 쌓이면 이제 공격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거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는 하나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아이한테 티나지 않게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세수를 아빠랑 했으면 좋겠다면 처음부터 아빠랑 해.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엄마랑 하면서 아빠를 껴줘야 됩니다. 네, 엄마랑 세수를 하는데 아빠가 오면 더 즐거워. 뭐 아빠가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아빠가 비누를 묻혀준다든지 아빠가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되게 재밌게 닦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마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아빠라는 옵션이 들어왔을 때 더 즐거워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엄마가 없어도 아빠랑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제 아빠가 와서 세수도 안 시켜보다가 막 세수하다 비눗물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첫째는 그냥 원래대로 엄마가 맡고 둘째는 아빠한테 맡겨요. 그럼 둘째도 엄마랑 어쨌든 수유하고 하면서 애착을 또 길러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랑 할 수도 있고 아빠랑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가 이제 배고플 때 어때요? 침을 흘리죠. 이제 배고플 때 침을 흘리는 거는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종소리라는 중립 자극을 넣는 거예요. 종소리. 그러면 밥을 먹을 때 항상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중립 자극을 넣어서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어떻게 되냐? 강아지가 침을 흘리죠. 예. 이 중립 자극이 이제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종소리가 들리면 조건이 주어졌을 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아빠와의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가 씻겨줘야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엄마가 씻겨줘야 아이가 씻게 되는데 아빠를 갑자기 넣으면 갑자기 종소리를 그냥 뜬금없이 들려주면 침을 흘렸을까요? 침을 안 흘렸겠죠. 근데 아빠를 중립자극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씻을 때마다 아빠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엄마가 없더라도 아빠 자체가 조건이 되면서 아이가 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동생 태어나기 전에 훈육도 안 되고 아무래도 동생 태어나면 더 이제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과 더불어서 더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 큰 틀은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생활 습관에서도 사실은 동생을 떠나서 아빠랑도 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꼭 씻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험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훈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동생을 처음 만날 때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으면 안 된다. 꼭 아이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팁을 드리자면, 동생을 안아줄 때 아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안아주면 안 된다고 엄마 날 안아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결국에는 그래도 동생을 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안아주고 달래고 수유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기다렸을 때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얼마든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막 젖병 같은 거 이제 흔들면서 아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야 이거 봐봐 동생 없는 애들은 이런 거 분유도 못 타보잖아. 동생 없는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동생 쭈쭈 줄 때 동생 마사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못 해봐. 이거는 형아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 안에서 아이가 그런 뿌듯함도 느끼고 또 즐거움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생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또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질투를 많이 해서 힘드시다면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동생이 태어나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단순한 거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이한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자 이런 상호작용들을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동생도 사랑해주면서 형제자매 관계도 끈끈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실수들, 또 오해들, 또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동생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동생이 갓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좀 문제 행동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